낙엽만 굴러가도 킹받던 중2병 시절,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건 단 하나, 힙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중2병은 아직도 완치가 안 됐습니다. 저는 팀 내 유일한 MZ세대와도 힙합을 매개체 삼아서 소통합니다. 뭘 좀 아는 추추에게 힙합의 역사 좀 가르쳐 주려는데 나 저 MZ세대 진짜. MZ세대 참교육을 위한 오늘의 교양 만두는 힙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970년대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부 브롱크스에 비하면 할렘은 천국이다. 안 좋은 치안으로 악명 높던 할렘마저 천국으로 만드는 동네가 바로 브롱크스라는 곳이죠. 브롱크스는 당시 뉴욕에 많은 흑인들이 살았던 곳으로 실업률과 범죄율이 높고 곳곳에 화재가 자주 나는 혼돈의 도시였습니다. 건물주들이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갱스터들에게 방화를 사주했다는 썰까지 있는 지리는 동네였죠. 그닥 안전하지 않은 곳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브롱크스 곳곳에서는 춤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격식 없이 노는 블록 파티나 하우스 파티가 유행이었다고 하죠. 이런 공간적인 특색은 오늘날까지도 힙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DJ 쿨 허크를 등장하게 만듭니다. 1973년 당시 쿨 허크는 여동생의 학교 개학 파티에서 DJ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턴테이블에 LP판을 올려서 음악을 듣던 시절이죠. 많아야 7곡 정도의 음악이 들어있던 LP판은 대략 30분마다 바꿔줘야 했는데 이 판을 교체하는 짧은 정적이 신나게 몸을 흔들던 사람들의 흥을 싹 깨버렸습니다. 잠시 쭈뼛거리다가 다시 아무 일 없던 듯이 춤추기는 너무 뻔뻔하죠. 이 소름 돋는 어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쿨 허크는 턴테이블 2대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특히 간주 구간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좋다는 것을 발견한 쿨 허크는 턴테이블 2대 중에 한 대에서는 음악이 그대로 재생되고 다른 한 대에서는 간주를 반복하게 하는 음악적 실험을 합니다. 쿨 허크처럼 이미 발매되어 있는 음악의 일부를 잘라내서 가공하고 새롭게 배치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쿨 허크의 비트가 지렸다는 소문을 듣고는 저마다 샘플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쿨 허크가 힙합계의 샘플링 시초, 힙합 데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파티에는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의 흥을 돋우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MC가 있었죠. MC들은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려고 말에 라임을 넣고 리듬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랩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1980년대 초부터 DJ를 제치고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1982년에 나온 DJ 1명과 5명의 래퍼로 이루어진 그룹 그랜드 마스터 플래시 앤 더 퓨리어스 5가 발매한 더 메시지라는 곡은 힙합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띵곡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힙합은 파티에서 비롯된 만큼 신나게 몸을 흔들기 좋은 음악이었지만 이 노래는 흑인 사회의 빈곤을 가사로 써내면서 당시 래퍼들에게 큰 영감을 줬고 힙합이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띠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그런 만큼 당시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는 힙합, 그 중에서도 갱스터 랩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갱스터 랩은 흑인 차별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는데요. 특히 보수적인 백인 남성 사회와 흑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경찰 공권력에 대한 가사들이 많았죠. 그 대표적인 곡이 바로 NWA의 Fuck the Police인데요. 제목 그대로 경찰들을 향해서 쌍욕을 퍼붓고 주먹 맛 좀 보여주겠다면서 공권력과 맞짱을 뜨는 노래죠. 이 앨범이 발표된 당시 미국 FBI는 뚜껑이 열려서 NWA에게 경고장을 날렸지만 NWA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하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저항 정신에 열광하면서 갱스터 랩은 점점 더 대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흑인 감독 조던 필의 영화 어스가 개봉했는데요. 이 노래가 영화 속에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위험에 빠진 백인 배우가 AI 스피커에게 Call the Police 라고 외치자 스피커가 Fuck the Police를 틀어주는 장면이었죠. 1990년대부터는 힙합의 영향으로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밑위가 긴 바지를 크게 입으니까 똥 싼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일명 똥싼 바지라고 불리기도 했죠. 당시 힙스터들은 똥싼 바지에 환장했지만 기성세대들은 눈살을 찌푸렸죠. 아예 교육부에서 힙합 바지와 큰 신발, 과하게 긴 벨트를 생활지도 단속 항목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대 인싸 패션이었던 세기 팬츠가 논란이 된 건데요.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서 팬티 색깔을 자랑하고 다니는 이 젊은이들의 패션에 대해서 미국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금지 법안을 내놓았고요. 2007년 루이지애나주 델캄버시에서는 세기 팬츠를 입는 사람들에게 최고 $500의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힙합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후드티죠. 힙합은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들어주어야 근본인데요. 후드티는 남의 건물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렸던 그래피티 아티스트들과 공공장소에서 몰래 스케이트를 탔던 스케이터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회색 후드티를 입고 나오는 영화 로키가 흥행하면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흑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재조명됐고요. 래퍼들 역시 몸에 박제를 한 듯이 후드티만 입고 다녔던 탓에 후드티는 곧 흑인과 힙합의 상징이 됐다고 하죠. 공간학적 관점에서 후드티 착용이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독립된 공간을 갖기 어려운 빈민가 특성상 후드를 쓰면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2015년 미국의 오클라호마주는 후드티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돈 베링턴 공화당 상원 의원은 얼굴을 가릴 수 있는 후드티의 특징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서 후드티 금지로 범죄의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개 도라이 같은 발상을 했죠. 1980년대 중반부터 상징성을 가졌던 후드티였기 때문에 이는 곧 또다시 흑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실 후드티는 이전에도 논란의 중심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2년 편의점에서 집으로 가던 17살 소년 트레이본 마틴이 방범대원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마틴을 수상하다고 생각해 검문하려 하자 마틴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서 총을 쏘았다는 건데요. 흑인이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길을 걸어가면 수상한 것이라는 기적의 논리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후드티를 입고 길거리 시위에 나섰고 래퍼 플라이즈는 마틴을 추모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곡을 발매하기도 했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힙합씬을 뜨겁게 달궜던 디스전이 있었죠. 저도 참여할 뻔했.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힙합 역사상 최악의 디스전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부 힙합계의 대표 투팍과 동부 힙합계의 대표 비기 스몰즈의 싸움이었죠. 당시 투팍은 이미 힙합씬의 탑티어였고 비기는 첫 정규 앨범이 대박나면서 주목받는 거물급의 뉴비였는데요. 둘은 서로의 집을 오갈 만큼 돈독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4년 11월 투팍은 비기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스튜디오에 가던 중에 무장강도에게 총을 맞았는데 머리를 포함해서 총 5발을 맞은 자신을 보고도 이상하게 놀라지 않는 비기를 보면서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기는 누가 널 쐈어? 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투팍을 겨냥한 곡이냐고 주목을 받자 비기는 총격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만든 곡이라면서 해명했다고 하죠. 하지만 개빡친 상태의 투팍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비기와 비기의 레이블, 더 나아가 동부 사람들까지 죄다 싸잡아 내리까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제목부터가 널 조져버리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이 개꿀잼 싸움에 미디어들은 동부와 서부의 힙합 대결이라면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6년 라스베거스의 권투 경기를 보러 갔던 투팍은 돌연 총에 맞아 죽고 말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투팍의 차 옆으로 흰색 캐딜락이 다가와서 창문을 내리고 총격을 가했다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비기와 그의 레이블이 갱단을 사주해서 투팍을 죽였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비기가 투팍과 같은 방식으로 죽게 되죠. 새 앨범의 홍보차 LA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짙은 색 쉐보레 세단이 비기의 차량을 가로막고 정확히 그에게 총을 쏘았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투팍의 죽음에 대한 서부 지역의 보복이냐 하는 의혹이 불거졌고 거대 음반 제작사와 갱단, 경찰에 대한 추측도 난무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죽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힙합 고인물로서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국힙의 원조는 홍서범이고요. 국힙의 원탑은 아이유, 유희열.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